저희가 어제 했었던 그리드 설치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요,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딕셔너리로 만들어주죠. 키 밸류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 값은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그 머신러닝 객체가 있겠죠. 머신러닝 알고리즘 객체가 생성자가 있을 텐데, 생성자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 이름들, 생성자의 파라미터 이름들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서를 보셔야 돼요. 어, 이런 이름들을 항상 외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생성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문서를 보시면서, 무슨 값을 바꿔봐야지, 이렇게 딕셔너리로 주시면 돼요. 그리드 설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숫자들을 만들어서 줍니다. 물론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런 숫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난수를 만들어서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depth도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숫자가 아니라 난수로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mean samples도 마찬가지로 2씩 증가하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이 범위야 2와 100 사이 안에 있는 그냥 난수 뭐 한 10개만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난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드 설치는 일단은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depth를 뭐 난수로 만들더라도 10개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메인 샘플즈도요. 뭐 이 범위 안에서 난수를 만들겠다라고 하더라도 그 난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리드 설치는요. 말 그대로 격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파라미터들의 격자가 생겨나서 어, 그러니까 정해진 개수만큼만 교차 검증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게 그리드 설치고요. 자, 랜덤 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확률 분포 객체를 준다 그랬어요. 확률 분포 객체를. 여기까지가 확률 분포 객체예요.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 분포 객체고요. 이렇게 직접 우리가 난수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난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메서드를 호출하면 난수들이 생겨나는 그런 난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객체.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난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객체인 거예요. 개를 주는 거예요. 난수를 몇 개 만들어라 이거를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랜덤 서치를 사용하실 때는 그 임포트를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임포트를 하셔야 되고 그 사이킷 런에 모- 모델 셀렉션이었나요? 그죠? 모델 선택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randomized search CV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랜덤 설치라고만 했는데 randomized 이렇게 돼 있어요. randomized search 그다음에 교차 검증 줄여서 CV. 네. 요 클래스를 임포트 해 주시면 돼요. 요 클래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랜덤 설치 교차 검증 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CV라고 할게요. 랜덤 설치 교차 검증에서 사용할 사용할 그 조합인데 파라미터 조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파람즈 만드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딕셔너리로 만든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우리 제일 먼저 맥스 뎁스즈라고 하는 게 있었죠. 맥스 뎁스즈 여기를 사이파이 스탯츠 그리고 란드 인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란드 인트 뎁스는 2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적어도 두 단계는 있어야 되겠죠. 이보다는 커야 될 것 같고, 어, 뭐 100까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가 확률 분포를 넘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직접 난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난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0개를 만들겠다, 100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난수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맥스 뎁스를 이런 범위 안에서 동일한 확률로 숫자를 임의로 뽑아라. 이렇게만 주는 거예요. 몇 개를 뽑아라라고 하는 거를 주지 않았어요. 그거를 몇 개를 뽑을지는 누가 알아서 하냐면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범위 안에서 동일한 확률로 숫자들을 뽑아내는데 몇 개를 뽑을지는 얘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그것까지도 랜덤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맥스 뎁스를 했고요. 뭐 이왕 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 가지를 다 해볼게요. 어제 했었던 것 중에서 min samples로 시작하는 게 있었는데 min samples split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민 샘플즈 스플릿은 그 노드를 나눌 때 최소 몇 개 이상의 샘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난수를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파이, 스태츠, 여기도 정수를 줄게요. 적어도 2개 이상의 샘플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고요. 500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까요? 최대 500개까지. 그럼 요 안에서 또 2에서 500까지 숫자들을 동일한 확률로 몇 개를 뽑을지는 또 몰라요. 몇 개를 뽑을지는 모르는 거고, 민 샘플즈 스플릿도 있었지만, 민 샘플즈 리프라고 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민 샘플즈 리프. 민 샘플즈 리프는, 어, 민 샘플즈 리프는, 죄송합니다. 가장 마지막 노드, 최종 노드. 나뭇잎 노드라고 부르는 그 나뭇잎 노드에 최소 몇 개 이상의 샘플들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수면 되니까 여기도 stats int로 할게요. int로 뭐 2개 이상 50개, 100개, 뭐 50개 정도로 해보면 어떨까? 그죠? 가장 최종 노드니까 그 안에 뭐 와인이 50개까지 50개 있으면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최종 노드의 리프니까 좀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범위를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랜덤 설치 교차 검증도 여러 단계로 2번, 3번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여기를 범위를 되게 크게 줘요. 난수를 만들어내는 범위를 크게 주면,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차 검증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파라미터를 그 처음 교차 검증에서 찾은 베스트 파라미터 근방에서, 그 파라미터 근방에서 난수들을 또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을 또 돌려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아서 난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교차 검증을 수행해서 베스트 파라미터들을 찾고 그래서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았으면 그게 진짜 베스트 파라미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시 그 숫자들 주변으로 그 숫자들 주변으로 다시 난수들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범위는 좁혀서. 그러면 또 다른 베스트 파라미터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교차 검증도 여러 번 수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사용하지 않았던 것 중에서 mean impurity decrease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고 불순도가 감소하는 정도란 뜻이에요. 우리 노드를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진위 계수라고 말씀드렸고 진위 계수는 불순도라고 말씀드렸죠. 노드를 나눌 때
그 불순도가 가능하면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 사이에서 불순도가 커지도록 그 노드를 나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불순도가 감소하는 정도의 최소값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기본값이 실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태츠 실수니까 유니폼 분포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유니폼 이렇게 주시고요. 어, 범위는 0.0001로 할까요? 0.0001로 하고 0.001로 하겠습니다. 얘 기본값, 얘 기본값 한번 보시면 제가 문서 한번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사이클런에서 디시전 트리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파라미터들 보시면 우리가 사용한 게 이거예요. 맥스 뎁스, 민 샘플 스플릿, 민 샘플 리프 요거 사용한 거고요. 요거는 사용하지 않았고 요것도 사용하지 않았고 요거예요. 민 임퓨리티 디크리스. 민 임퓨리티 디크리스가 기본값이 0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0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주기 때문에 0을 기본값으로 둔 거겠죠. 뭐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기도 할 거고.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 기본값은 0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노드를 나눌 때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 거다. 이거 지금 그 진위계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수식은 진위계수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숫자를 이렇게 되게 작게 준 이유가 기본값이 0이어서 그 주위에 다른 숫자들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기 숫자를 조금 다르게 준 거예요. 굉장히 작은 숫자로. 굉장히 작은 숫자로 0 이외에 다른 숫자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파라미터들의 조합이 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 분포인 거지, 난수들의 배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교차 검증을 할 때 맥스 뎁스가 몇 개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고요. 민 샘플스 스플릿이 몇 개가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분포 안에서 동일한 확률로 정수나 실수들이 뽑힌다라는 것만 우리는 만든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고요. 어, 클래시파이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트리 하고서 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사실 여기 랜덤 주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지만 얘가 머신러닝 모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랜더마이즈드 서치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랜더마이즈드 서치 교차 검증. 자, 여기도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파라미터가 에스티메이터. 여기에 트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파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어, 어, 그 파라미터 이름 자체가 파라미터의 분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 파라미터 값들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 분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만든 파람즈를 주시면 돼요. 파람즈.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복 횟수예요. 반복 횟수. 이터. 몇 번 반복할 거냐예요. 몇 번 반복할 거냐. 10번만 반복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조합으로 이 조합을 10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임의의 난수들을 뽑는데 반복하는 횟수가 10번이니까 이 조합으로 사실 조합이 무수히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를 10번밖에 안 하겠대요.
난수 조합을 10개밖에 안 만들겠대요. 이거를 조정하시면 돼요. niter. niter를 뭐 예를 들어서 200개를 하겠다. 이거 너무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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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만 뽑는다고 하더라도 4의 4승이 되겠죠? 그죠? 예, 100개만 할까요? 너무 많은가?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100개까지만 해볼게요. 나중에 이 숫자를 더 늘리시면 돼요. 이 숫자를 더 늘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 jobs라고 하는 게 있어요. jobs. 마이너스 1. CPU 파워를 다 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CV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아마 기본값이 5fold일 거예요. 얘도 5fold일 거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 있네요. 랜덤 스테이트 같이 넣어볼까요? 여기도. 그럼 랜덤 스테이트, 여기도 42라고 넣죠. 요런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정도로 주고요. 설명들은 얘는 그 파라미터들의 확률 분포. 얘는 파라미터들의 조합 개수. 개수. 그러니까 이런 확률 분포로 얘네들을 뽑는데 몇 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거냐? 100개의 조합을 만들어내서 반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키워주면 이 100개라고 하는 게 여기서 몇 개가 뽑힐지 여기가 몇 개에서 뽑힐지 그것도 얘가 알아서 랜덤하게 인 거예요. 우리는 몇 개까지 조사해 봐라 라고 하는 것만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랜더마이즈 서치 교차 검증을 할 때 굳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조합을 너무 많이 조합을 해볼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범위를 크게 잡고 조합을 뭐 난수들의 조합을 뭐 50개 정도나 뭐 그런 10개나 기본값은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10개 정도로 조합을 만들면 교차 검증하는 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베스트 파라미터가 나오죠. 그 베스트 파라미터들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주위에 있는 난수들, 이제는 범위를 조금 좁히는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라 베스트 파라미터 근방의 어떤 다른 범위로 또 난수들을 분포를 만들어서 뭐 다시 한번 10개만 또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베스트 파라미터 조금씩 바뀌겠죠. 뭐 그런 과정을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아요. 일반적으로. 예. 근데 저는 그냥 수업 시간에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건데 넓게 잡고 범위도 넓게 잡았고 그다음 조합도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점점 그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이 랜덤 설치도 여러 번 해보시는 게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만들었어요. 요거는 랜덤 설치를 시작한 게 아직 아니에요. 그죠? 시작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fit을 하시는데, 트레인 전체. 그 다음에 레이블 트레인 전체. 이렇게 해서 주시면 돼요. 얘가 이제 네. 맥스 뎁스 제가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뎁스인가요? 뎁스즈 아닌가요? 아, S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아, 그냥 맥스 뎁스였었어요. 맥스 뎁스. 파라미터 잘못 만들었네요. 파라미터 잘못 만들었고 뭐, 그 다음에 랜더마이즈 서치 다시 만들어야 되고 fit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키값 이름들은 실제로 이 디스형 트리 문서를 보시면서 거기에 파라미터 이름들을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100개 조합만 하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하면 얘가 그 무엇을 하는 거냐면 교차 검증을 해서 교차 검증으로 최적의 파라미터 조합을 찾는 과정이에요. 얘가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 그래서 피팅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베스트 파람즈가 있는 거예요. 뎁스 얼마가 제일 좋대요? 37이 제일 좋대요. 그 다음에 mean impurity decrease는 0.0002가 좋대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죠. mean sample leaf는 5가 좋대요. mean sample split은 3이 좋대요. 자, 이런 파라미터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베스트 스코어가 0.86, 0.86이에요. 0.86. 우리 어제 그리드 설치로 찾은 베스트 스코어가 얼마인지 볼까요? 그리드 설치로 찾은 우리는 요거 두 개만 조합을 했죠. 요거 두 개만 조합을 했는데 그래서 맥스 뎁스는 7이고 민 샘플즈 스플릿은 84일 때 86.7%. 그죠? 86.7%. 그다음에 지금 랜덤하게 만들어 봐라. 이 네 가지를 다 조합해서 랜덤하게 만들어 봐라라고 했고 그때 나온 게 86.6%. 거의 비슷한 정확도를 보여줬네요. 그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 주의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베스트 파라미터를 찾았으면 뎁스가 37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어 0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든 거는 2에서부터 100까지로 만들었는데 범위를 줄이는 거죠. 그럼 뎁스를 뭐 20에서 40, 50까지로 뭐 이런 식으로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30에서 40까지로 줄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뎁스를 줄여보고 mean impurity decrease가 0.0002 정도니까 뭐 더 요거랑 금방으로 바꿔본다거나 어, mean sample left도 이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라 이런 넓은 범위가 아니라 한 자리 숫자니까 0에서 10까지 0에서 10까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0에서 20까지 뭐 그렇게만 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코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만약에 이런 스코어 바뀐 더 좋은 스코어를 찾았다면 그런 조합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조합. 네. 그래서 랜더마이즈드 서치 교차 검증을 하실 때는 사이파이의 스태츠 모듈에 있는 확률 분포 함수들을 넘겨주시면 된다. 우리가 난수를 직접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몇 개로 할 것인지만 결정을 해주면 여기 안에서 뎁스에서 몇 개를 뽑을지, 민 샘플즈 스플릿에서 몇 개를 뽑을지 이런 조합들은 얘가 알아서 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숫자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베스트 파라미터의 숫자나 정확도, 베스트 스코어의 숫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랜덤, 난수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랜덤 스테이트라고 시드를 우리가 지정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또 어떤 다른 랜덤 넘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어요. 숫자들이 저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드 설치와 랜더마이즈드 설치 두 가지 차이점 아시겠어요? 두 가지 차이점. 사실 이 파라미터 튜닝은 머신러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간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큼이나 데이터를 수집할 때 드는 시간만큼이나 많이 공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정확도가 90도 가까이, 90% 가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80%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일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디시전 트리로 분류만 하는 거는 너무 저희가 어, 조금 아쉬우니까 말씀드린 대로 디시전 트리로 회귀를 해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리그레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이거는 뭐냐면 결정 결정나무 알고리즘을 사용한 회귀 모델이에요. 회귀 모델이란 얘기는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이다라는 뜻이죠.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임포트 했던 거 잠깐 좀 볼까요? 임포트 했던 거를 보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까지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도 분류 모델에서의 매트릭들만 임포트를 했었어요. 예. 리그레서 임포트 안 했고, 그 다음에 회계에서 필요한 매트릭 같은 것들도 임포트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임포트를 좀 할게요. from, scikit-learn, 그 다음에 트리 모듈이 있어요. 트리 모듈에서 decision, 트리, 리그레서. 이게 회계예요. 그 다음에 매트릭도 가져올게요. scikit-learn, 매트릭, 그 다음에 import, 회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R2 스코어 아니면 mean squared error MSE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회계 분류 모델이든 회계 모델이든 전부 다 클래스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오는 메서드 중에 하나가 스코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사이클런 패키지의 머신러닝 머신러닝 알고리즘 클래스들은 공통적으로 훈련시키다라고 하는 fish라고 하는 메서드와 점수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스코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회귀 모델에서의 스코어 메서드는 뭘 계산해 줄까요? 리그레서에서의 스코어 메서드는 둘 중에 뭘 만들어 줄까요? R2 스코어예요. 결정계수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레이션에서 스코어 점수 보면은요, 뭐 0.9, 0.8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물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분류기 클래시파이어에서는 스코어가 accuracy를 줘요. 정확도를 줍니다. 뭐 정밀도나 재현율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사실 R2 스코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회귀 모델이 가지고 있는 스코어 메서드를 가지고서도 계산하실 수는 있으세요. mean squared error는 따로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폴리노미얼 피처스 같은 것들을 했었던가요? 안 했죠. 안 했죠. 파이프라인이나 폴리노미얼 피처스 같은 것들 임포트를 한 적이 없었네요. 어, 회귀 모델을 하다 보면 그죠? 특성들을 뭐 제곱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처리 과정 없이도 한번 해보고 전처리 과정도 넣고 해보기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전처리 과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scikit-learn의 프리 프로세싱 모듈에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그다음에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러니까 제곱항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제곱 한글에 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쓸 필요는 없어. 트리에서는 스케일러를 쓰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파생 변수를 만들겠다. 파생 변수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스탠다드 스케일러 써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 훈련시킬 때 파이프라인으로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겠다 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회귀 모델은요. 회귀 모델은 뭘 사용을 해볼 거냐면 우리 물고기 무게 예측하는 거 할까요? 우리 피쉬 있었죠, 피쉬. 제가 기터브에 드렸던 여기 피쉬 이 녀석 사용할게요. 이 녀석 사용하겠습니다. 피쉬 CSV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파일이 있는 경로 가지고 왔고요. 그러면 PC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with CSV 하시면 되겠죠. PC, 그다음에 CSV.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졌겠죠? 데이터 프레임의 헤드. 자, 여기서 우리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할 거냐면 농어, 허크. 우리 전에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던 거. 농어의 무게를 다른 특성들, 특성이 뭐가 있냐면, 랭스가 있고요. 랭스가 있고, 다이어고널이 있고요. 하이트가 있고, 위드스가 있습니다. 특성들로 예측하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부분 집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퍼크라고 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C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중에서 스피시즈 그리고 같다, 퍼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특성 배열과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특성은 이제 퍼크에서 ILOC로 하게 되면 행은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행은 0번부터 끝까지 다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랭스부터 끝까지잖아요. 그죠? 인덱스 보시면 0, 1, 2, 2죠, 2. 그죠? 그러니까 2번부터 끝까지. 얘가 특성 배열이 될 거예요. 특성 배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타겟은 퍼크에서 컬럼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웨이트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웨이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파이 배열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values까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얘는 타겟 배열, 레이블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 X, train, 여기서도 ful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test, 줄여가 TE라고 쓸게요. Y, train, full이라고 하고 Y, test, TE라고만 할게요. train, test, split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X하고 Y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테스트 사이즈는 0.25로 할게요. 0.25로 하고요. 어, 셔플 추로,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42. 그 다음에 셔플은 그대로 추르고, 여기서는 스트래티파이가 필요가 없어요. 랜덤 샘플링만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트레인에 몇 마리가 있는지만 잠깐 좀 보면, 42마리. 42마리, 그 다음에 4마리, 이렇게 있어요. 42.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아요. 테스트에는 몇 마리가 있었냐면, 테스트 TE 점 shape이죠. 14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42마리 물고기 가지고서, 42마리 물고기 가지고서 나머지 14마리 어떻게 될까? 이거 예측해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테스트 셋은 우리 이제 한 번도 안 쓸 거예요. 끝날 때까지 안 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트레인 풀을 다시 나누면 너무 작아지죠. 이거를 다시 4대 1이, 75% 25%나 아니면 80% 20% 이렇게 나누게 되면 정말 훈련할 수 있는 게 30마리밖에는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번 만들어 보죠. 한번 줄여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얘가 얘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제 훈련 셋과 훈련 셋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나눈 거고요. 다시 여기서는 훈련 셋을 작은 훈련 셋과 그 다음에 검증 셋으로 다시 한번 나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하기 전에 42마리에 75%면 몇 마리인가요? 31마리? 네. 75%면 31마리 훈련시키는 거네요. 31마리.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X트레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valid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트레인, Y validation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시 train, test, spl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train, test, split. 그리고서 배열은 X train full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train full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테스트 사이즈를 2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 42로 줄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가 다시 한번 모양만 볼게요. 트레인의 쉐입을 보시면 네, 31마리. 31마리. 42마리 중에서 31마리가 훈련으로 그러니까 31마리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31마리 가지고 트리를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나머지 11마리가 있겠죠. 11마리 가지고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점수가 많이 좋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X 테스트.
점 트레이. 죄송합니다. 밸리데이션이죠.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은 11마리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뜻이. 11마리를 가지고 하겠다. 네. 자, 그럼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기본값으로 만들어 볼게요. 기본값으로. 그래서 뭘 할 거냐면, decision, tree, 객체를 생성하시는 분. 여기서는 리그레서 하니까 트리, 리그레서 이렇게 할게요. decision, tree, classifier. 다른 것들은 일단은 전부 다 기본값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할게요. 요거 하나만 줄게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random state 42. 객체를 생성을 했죠. 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클래시파이어가 아니라 리그레서죠. 네, 리그레서. 리그레서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자동 완성하느라 클래스 이름 제대로 안 보고 만들었었는데 숫자를 예측하는 거니까 리그레서로 만들어야 되겠죠? 리그레서로.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트리 리그레서를 훈련시키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트레인 31마리. 그죠? Y 트레인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면 돼요. 예측값 찾기 전에 그 트리가 얼마나 깊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플랫, 트리 이렇게 하시고 디시전 트리가 우리가 만든 게 트리 R이 G 이렇게 만들었죠? 일단 얘만 주고서 한번 볼게요. 여기도 뭐 여기도 꽤나 깊이 만들어졌군요. 31마리밖에 없지만 이 정도 깊이로 만들어졌어요. 이 정도 깊이로. 그래서 최종 노드는 여기가 최종 노드예요. 여기, 여기, 네, 요렇게. 여기 최종 노드고, 요거 최종 노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리프. 얘네들 전부 리프인 거예요. 얘는 전부. 하나, 둘, 셋, 넷. 대략 한 2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1마리 정도가, 31마리 정도가 대략 한 20개의 리프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훈련 셋은 무게 거의 비슷하게 맞추지 않을까요? 네. 근데 테스트 셋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테스트 셋은. 너무 작으니까 조금 줄여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플랫, 플랫트리, 플랫트리.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니까 트리 리그레서. 파라미터 중에서 맥스 뎁스 3까지만 한번 볼까요? 3까지만. 네. 피겨의 크기를 늘릴게요. plt.figure, 피그, 사이즈 16, 16, 20, 20으로 할까요? 20. 그래도 숫자가 잘 안 보이는군요. 그냥 이 정도로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숫자가 좀 보이네요. 이래야 좀 숫자가 좀 보이고, 여기도 보니까 x0 이렇게 나오죠. x0, 뭐 x1, x2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뭘 써주시면 되냐면 feature names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돼요. feature names를 써주시면 되고 이거는 퍼크가 가지고 있겠죠. 근데 퍼크의 컬럼즈 전체, 농어의 컬럼즈 전체를 다 사용하시면 안 돼요. 앞에 두 개가 스피시스하고 웨이트, 그거 두 개 빼야 돼요. 두 개 빼야 되니까 두 번째부터 끝까지. 얘가 특성의 이름이에요. 얘가 특성의 이름. 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비교한 게 뭘 가지고 비교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뭘 가지고 비교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죠?
제일 처음에 비교한 거는 뭘 가지고 비교했대요? 랭스가, 랭스가 30.75 이하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왼쪽 노드에서는 그 다음에는 하이트가 얼마 이하인가. 오른쪽에서는 또 랭스로 했군요. 랭스가 얼마 이하인가. 그 다음에 이제 뎁스 2에서는 위드스가 얼마 이하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랭스가 얼마 이하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하이트가 얼마 이하인가. 다이어고널 여기서 또 처음 사용됐네요. 그죠? 다이어고널이 얼마 이하인가.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각각 뭐가 있어요? 거기에 샘플이 몇 개가 있나? 이런 거 있죠. 31, 22, 여기 9 이런 식으로 있죠. 그죠? 네, 이렇게 그 값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런 최종 리프로 트리를 따라서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일단 트리까지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얘네들 예측값, 그리고 예측 스코어,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테스트 셀에서 어떻게 되는지, 검증셋이죠. 검증셋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사용하는 방법이 비슷해서. 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